오늘 뭐 대체로 풀이가 좀 되어 있는 것 같군요. 일단은 수능 유형 중에 이 문제들부터 풀이를 좀 해보고요. 그러고 수열도 기본 점검을 좀 합시다. 잠시만요. 아이고 보자. 일단은 네. 요거 앞쪽에 좀 그 건이 막힌 건 쌤 이따가 따로 쉬는 시간 풀어줄게. 여기 수능 이용 좀 봅시다. 90페이지부터 보면은 풀어온 친구들 뭐 여기 다 답을 잘 구한 것 같고요. 이게 답이 잘 나오는 친구들은 꼭 그 다 푼 다음에 풀이 라인 긴 것들은요 점검을 좀 하세요. 어떻게 답이 나왔고 어떻게 연결됐고 뭐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면서 푸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답을 잘 뽑아내는 친구들은 이제는 이제 다음부터 이런 문제 만나면 시간감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실전에서는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을 폭탄 투하해서 풀어온 상태일 거니까 알겠죠? 이제 그 잘 풀리는 친구들은, 첫 번째는 잘 안 풀리는 친구들은 이제 풀이부터 확실히 잡아야 되겠죠. 풀이 라인부터 잡는 게 중요하고, 그게 좀 되는 친구들은 이제 시간 내에 얼마나 정확히 풀고 있는지를 좀 체크하는 게 2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일단은 성민이 어디부터 막힌 거야? 325번. 그죠? 네, 요거 좀 보시면, 요거 그때 쌤이 약간의 팁을 드린 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은 그 중심선을 내려서 쓰는 게 좀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잠깐 던져놓고 이제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문제 상황 보시면요. 이 대부분 그 평가원 기출들이 이 순서를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얘가 아마 주는 순서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좀 보시고 가보시죠. 일단 이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잘 푼 친구들은 본인 접근과 비교를 해보시죠. 그리고 뭐 중간에 뭔가 한번 체크나 점검받을 포인트가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자, 문제 따라가 볼게요. A, B가 4이고 여기 4. 그 다음에 A, C가 5다. 여기 5. 그렇죠. 그런 다음에 B, A, C가 8분의 1이다 라고 줬는데요. B, A, C라는 게 여기죠. 여기 B, A, C, C가 C 여기 있죠. D군. 여기 세타의 코사인이 그죠? 코사인이 8분의 1이다 라는 건요, 뭐 쌤도 보통 이렇게 BAC라는 놈보다는 이름을 정해서 세타라는 놈의 코사인이 8분의 1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64 빼기 1하면 63? 3루트 7 여기가 뭐 이런 코사인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얘기한 대로 봐봐. 여기에 대한 코사인 없으면 얘가 지금 뭐 그 다음 나와 있지만 각이 이제 여기 체크된 요 각이 다 똑같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제일 먼저 보는 건 얘가 이등변이니까 여기가 4라는 게 먼저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때 얘기한 대로 여기서 수선을 내린 걸 먼저 써보는 게 좋습니다. 수선을 내리면 얘가 지금 이 직각 삼각형이 8대 1대 3루트 7을 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길이가 아마 요 반쪽 길이가 8대 1이니까 2분의 1일 거예요. 2분의 1. 오케이? 그래서 여기 길이 AD의 길이가 1인 게 먼저 밝혀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여기가 또 4가 되겠죠. 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4, 4가 나오고 여기 길이 5였으니까 그 다음 이 정도까지 정보는 쉽게 파악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코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이 보여서 이제 내려서 뭔가 길이를 잡아낼 거야. 그렇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비디 길이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을 때리면 이 맞은편 길이가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혹시 이 길이 구한 친구 이 몇 나왔습니까? 이 길이가? 6? 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자,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큰 삼각형에서 요 각에 대한 코사인 알고, 그죠? 양변 길이 알기 때문에 이 길이까지 잡아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얘가 질문하는 게 DE의 길이, 요 길이 구하는 거니까 X를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눈이 여기에 있는 요 삼각형에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그쵸? 그때 우리가 봐봐. 봐봐. 요 길이와 길이를 다 알기 때문에 쌤이 저번에 얘기했죠. 요 각과 요 각을 다 아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제일 구하기 쉬운 건 여기죠. 왜냐면 얘도 이제 밑각을 구하기 쉽죠. 이등변이니까. 그럼 여기 내려버리면, 그렇죠? 얘가 길이 3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 내리면 여기가 반일 거니까 3일 거 아니야.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인 것도 쉽게 잡아낼 수는 있고, 코사인 법칙까지 안 가더라도 이등변이 이제 밑각을 쓰면 좀 편하니까.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상황 좀 적어놓으면 4, 3이면 어떻게 되냐? 16 빼기 루트 7? 밑변이 길겠네요. 그죠? 4, 3 여기 알파, 여기 3 여기는 루트
그렇지. 16 빼기 9죠. 이렇게 잡아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잡고 봤으면은 요거는 이게 맞지 않을까요? 요 삼각형에서 우리가 세타에 대한 정보는 다 아니까, 그렇죠? 두 각을 알고 대응변 하나 알고 대응변을 구하는, 그렇죠? 쌤이 지금 방향을 잡으면 뭘 쓰려고 하는 거야 지금? 성민아 뭐 쓰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스토리를 잡고 있는 거야? 사인 법칙을 때리면 x가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사인 법칙을 풀어도 되고 코사인을 때려도 되고 뭐 다양하게 보이긴 합니다. 알겠죠? 선생님 생각에는 봐봐. 요 이등변에서 밑각은 잡아내기 쉬우니까 밑각에 대한 정보 나왔고요. 그렇죠? 요거 가지고 사인 알죠? 작은 삼각형 삼각형 BDE에 대해서 사인 법칙 때리면 사인 알파분의 x는 사인 세타분의 4다. 요거 써도 되겠죠. 그렇죠? 세타와 알파도 아니까 적용하면 x가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예능변, 이등변이 또 나왔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내려서도 쉽게 답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리면 또 얘가 8대 1일 거니까 또 뭐 길이를 써도 되고 여기 다양한 접근은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제일 깔끔한 방식은 사인 법칙을 때리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되겠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그래서 이등변에 대한 관계의 수선을 좀 잘 사용하면 그나마 좀 방향성과 시간을 좀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6번도 같이 가볼게요. 326번입니다. 자, 이거 보시죠. 원이고요. 그래서 이런 연습 많이 하긴 해야 됩니다. A, B가 잡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올려서 이쪽에서 중심을 이렇게 가는 느낌이네요. 이렇게 A, B, C, M 같은 G 여기 있습니다. 혹시 따라가 보시죠. 얘도 자 그림과 같이 A, B가 3이고 3이고 B, C가 2고 여기 이거 어디 있구나. B, C가 2고 B, C가 2인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BAC가 8분의 7 여기 있어요. 그죠? 뭐 제일 먼저 할 일도 얘도 이거겠죠? 이거 아닌가? 코사인 법칙. 그렇죠. 여기를 보이는 건 알겠죠? 코사인 세타를 쓰면 세타에 대한 코사인 8분의 7 이번에는 8분의 7 8분의 7 8대 7 세타 64 빼기 49 15 6도 15 뭐 요거 선생님 습관이에요. 그냥 알겠죠? 혹시 사인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얘를 진행해 보면 요거 뭐 외접원의 반지름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요 사인 세타 때리면 외접원의 반지름 나올 것이고 이거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먼저는 일단 얘가 MD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요 길이 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길이부터 구하는 게 낫겠죠? 알겠습니까? 요 길이부터 구해보면 요 놈을 잠깐만 A라 잡죠? A라 잡으면 코사인 세타는 8분의 7이죠? 8분의 7은 맞은편이 2네요. 마이너스 4 A제곱 더하기 9 곱의 2배 16A 여기 그렇죠? 곱해보면 3 4 띵 곱하면 21A 4일로 곱해버릴게요. 4A 제곱 더하기 20이 되겠습니다. 4A 제곱은 푼거야. 마이너스 21A는 더하기 20은 0 이거 되나요? 5 4 1 4 1 4 그죠? 1 아닌데 4 4 16 5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그렇죠? 됐습니까? A 길이가 4 또는 4분의 5인데 그죠? 얘가 얘는 말이 안 되죠. 2니까 뭐 그림상으로도 되고 어떤 이야기가 있는 AC가 뭐 3보다 크다 뭐 나와 있는데 그죠? 그러면 얘가 4겠죠. 4 되겠습니까? 여기 길이가 2 여기는 2 되겠습니다. 그죠? 됐나요? 그러면 봐봐. 요렇게 얘도 마찬가지야. 이 삼각형의 세팅을 딱 봤을 때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왔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세타는 알고 있지만 여기 각도 아는 거고 이 각도 아는 거죠. 알겠습니까? 각은 구하려면 다 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될 게 요 길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때 얘기했던 대로 요게 현이잖아요. 현. 그렇죠? 그러면은 이 길이를 잡아냈으면 요 길이만 잡으면 끝나겠다. 그렇죠? 요 길이를 y를 잡아볼게요. 그렇죠? 왜냐면 그때 얘기한 대로 이 현과 현이 있을 때 원 안에 현의 성질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습니까? x 곱하기 y는 2 곱하기 2 4랑 같습니다. x, y가 4일 거예요. x, y가 4. y만 구하면 되죠. 그렇죠? y는 여기서 코사인 법칙 때리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생각보다 접근의 방향성이 좀 많이 나와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풀어온 친구들은요 이제 얼마나 정확히 빨리 잘 잡아냈냐 이런 거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에서는 너무 오랜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다. 나중에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다양한 접근을 해보겠지만 얘가 주는 정보를 얼마나 빨리 이제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빨리 얻어내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 알겠죠? 아직은 이제 그 다음 단계 구도가 안 보이는 친구들은 구할 수 있는 다 구해놓은 게 낫죠. 알겠죠? 여기서 뭐 더 구한다면 외정하는 반증도 구해놓을 수 있죠. 알겠습니까? 구해놓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도 다 구해놓고 나서 정리를 잘하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접근해야 돼. 일단 초반에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구하고자 하는 게 금방 구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또 그 뒤로 넘어가서 이제 손을 좀 댄 친구들이 질문을 좀 해봅시다. 풀이하다 막힌 거 있습니까? 이제 민성이는 몇 번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이 332 가볼게요. 332 저녁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332로 가보겠습니다. 332 보시죠. 332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말이 길어지고 문제가 복잡할수록 철저히 끊어와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를 여러분 절대 뭔가 도형의 해석을 잘하겠다. 사실 도형의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그쪽에 생각보다 많은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알겠죠? 정리, 공식, 연립이 중요해. 이쪽은 알겠죠? 도형을 얼마나 잘 해석하냐가 포인트는 아닌 쪽이야. 유형이 달라요. 미적분에서 다룬 도형들이 나오면 거기는 도형의 해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개를 자르고 길이를 가로채 돌리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쪽은 사실 뭐 도형의 해석이 필요하지만 거기가 너무 많은 지분이 아니라 알겠죠? 주어진 정보에 대한 정리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성향이 다른 느낌과 여러분들 빨리 바뀌길 바랍니다. 알겠죠? 쌤들 그래서 이 수원 쪽에서의 성과와서 다루는 도형을 다루는 접근이랑 미적분에서 도형을 다루는 접근이 좀 다릅니다. 마음가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봐봐 가볼게요. 또 보시죠. 일단은 어디 지금 잠깐만요. 그림 좀 그려놓고 정 찍어주면 안 되는데 보시면요. 잘 보시죠. 잠깐만요.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A, B, C, D가 있고 마찬가지 문제를 따라가면서 이야기 해볼게요. 이렇게 그어놓고 이렇게 뭐 이렇게 B1, 2, 1 보시죠. 자, BC의 길이가 3이고 BC가 3이고 CD가 2, BC가 3이고 여기가 3 CD가 2 나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BCD의 코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네요. 여기 BCD 여기 세타 알파를 쓸까요? 저쪽 밖도 나오는 거서 알파를 더 쓸까요? 알파 여기 알파 여기 쓰고 있지 않죠. 자,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알파 잡아놓을게요. 알파가 3분의 1인데 둔각이죠. 3대 1대 2루트 2고요. 알파 2, 4, 5면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이러면 되겠다. 그렇죠? 코사인 정보는 챙겨놨고 자, 여기에 그냥 코사인을 줬어요. 사인도 알고 있지만 지금 아직은 뭘 쓰기가 애매합니다. 그나마 쌤이 하나 보이는 건 요 길이 정도는 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BD 길이 정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까지 정보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 삼각형을 또 요구하기도 하던데 그럼 요 길이는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생뚱일 수도 있어.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보였다면 생겨놓으면 좋아요. BD의 길이는 구할 수도 있어. BD를 잡아내려면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뭐 그런 정도로 보이는데 아직 저기에 뭘 적용하기 좀 애매합니다. 알겠죠? 좀 더 읽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DAB는 뭐 2분의 파이보다 크다. DAB 저기도 둔각이래요. 뭐 알겠습니다. 자, 이 삼각형 ABCD의 두 삼각형 ABC와 ACD는 예각 삼각형이다. ABC와 여기를 풀어놨죠. AB 예각이랑 예각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아직 쓸데가 없네요. AC를 1대2로 내분한 점을 2. 자, AC 길이를 1대2 내분한 점을 2라 했는데 여기 지름이 이제 1대2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뭐 지름으로 쓰려면은 아무래도 길이를 지정할 때 여기를 2R로 할게요. 여기를 4R. 이렇게 하면 낫지 않나? 저기 반지름은 R인 거고 여기 반지름은 2R이니까 그렇죠. 아마 2배로 해야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가 편할 거니까 저렇게 세팅만 잡을게요. 아직도 뭘 하기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뭔가 방향성이 좀 특별히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가 알파를 어떻게 써먹을까에 걸려있고 지금 그나마 여기가 2R, 4R로 잡힌 거 봐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이걸 왜 줬는지에 대해서 아마 얘에 대한 사인 법칙을 때리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 사인 법칙을 때리면 아마 요 길이와 이 반지름의 관계가 나올 것이고 그쵸? 이쪽도 마찬가지니까 비율을 잡아주지 않았을까. 이 정도의 얘기는 좀 냄새가 나는 상황인 건데 좀 더 뭔가 제시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넘어가 보면 그때 지름으로 하는 원이 두 성분 AB, AD 만나는 점을 P1, P2 요거는 뭐 세팅해서 느껴주시죠. 그 다음 C를 지름으로 하는 Q1, Q2라고 했습니다. 뭘 알겠습니다. 자, P1, P2와 Q1, Q2가 3대 5루트이래요. P1, P2와 Q1, Q2 요 길이와 이미 약간 냄새는 이제 짙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아마 이쪽 사인 법칙과 이쪽 사인 법칙이 연계가 되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P1, P2가 3T로 잡고 3일? 3일 잡죠. 3일. 그 다음에 Q1, Q2 여기 얘 같은 경우는 5루트 2A 그죠? 이랬습니까? 이미 얘는 봐봐 냄새가 막 나요. 왜? 반지름의 비율을 잡아주고요. 여기 각은 줬고요. 이 길이 비를 잡아줬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은 이 각을 잡아내라는 얘기야. 지금 이미 방향성이 봐봐. 여기서 사인 법칙 두들기는 얘기고 여기서 사인 법칙 두들길 때 1대2를 적용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 각에 대한 정보는 모르니까 그죠? 여기는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 각을 잡아내라는 얘기가 아닐까. 이런 모든 비율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쪽 사인 법칙과 저쪽 사인 법칙의 연동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얘부터 해볼게요. 봐봐. 지금 쌤 어디까지 읽었냐면 얘가 지름이 1대2고 여기를 그어놨는데 여기 각은 좁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3대 5루트 2야 정도면은 이거 사인 법칙 연결시키라는 얘기가 뚜렷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방향성을 잘 잡은 친구는 여기를 베타 잡고 이쪽 사인 법칙과 이쪽 사인 법칙 연결시켜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인 법칙 때리면 봐봐. 사인 알파는 2R분의 이게 2R이죠. 지름이니까 2R분의 5루트 2A 얘는 알고 있죠. 3분의 2루트입니다.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에 대한 정보를 쓰려면 어차피 여기 각에 관심이 있는 건데 이 각을 내가 잡아낼 수 없으니까 사인 베타다 구해보면 얘는요 2R분의 2R이죠. 2R이 지름이 2R이니까 2R분의 대역면 3E입니다. 그죠? 자 요거 정리할게요. 요거 정리하면 보자 뉴트 약분한 거리고요. 5 내리고 R 올려버리면 R분의 A가 15분의 8이에요. 이거 되겠죠? 그쵸? 역시나 사인 베타를 잡아낼 수 있어요. 2분의 3 곱하기 R분의 A가 15분의 8입니다. 약분해버리면 5, 4, 5분의 4라는 거죠. 그쵸? 베타랑 각도 구했다. 사인이 5분의 4면 내가 잡은 베타가 5분의 4니까 여기 3이겠죠. 동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베타에 대한 정보도 파악이 됐다.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삼각형 ABD의 넓이가 2일 때 삼각형 ABD 삼각형 ABD 요 넓이가 얼마다? 넓이가 2일 때 AB 더하기 AD의 길이를 구해라. 이 말은 여기를 X, 여기를 Y라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말은 X 더하기 Y를 구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지금 나는 준 힌트가 넓이가 이라는 거니까 삼각형 ABD의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XY 곱하기 사인 베타죠. 얘가 2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사인 베타 나와 있죠. 5분의 4입니다. XY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5분의 4가 2라는 거니까 2 약분하고 XY가 5분의 1 XY는 올 것이고 그렇죠? XY 올 때 합을 구해라 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지금 아직 뭐 하나의 힌트가 더 필요하죠. 문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자 두 개는 시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의 힌트는 뭐 아까 얘기했던 봐봐. BD의 길이를 구해지면 코사인 때리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BD의 길이는 아까 얘기했던 알파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여기서 코사인을 한번 때리면 BD의 길이가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나온 BD의 길이 가지고 여기서 베타로 코사인 한번 더 때리면 아마 XY의 제곱의 합과 곱의 관계가 있는 식이 나오겠죠.
곱셈 공식을 잘 때려서 합점도 잡아내는 건 어렵지 않겠다. 알겠죠? xy 길이를 탁 잡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저기서 때린 코사인 법칙과 여기서 구한 곱의 관계를 이용해서 합만 잘 잡아내는 곱셈 공식에 연계를 시키면 되겠죠. 오케이? 얘도 이 정도 되면 방향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요 놈은 초반에 힌트 호흡이 좀 긴 거죠. 그렇죠? 초반에 힌트가 문제를 다 읽고 얘와 얘를 이제 사인을 엮는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죠? 이것 또한 몰라 여러분들 느끼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의 방향성이 좀 뚜렷하게 느껴지는 포인트는 있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얘가 준 정보들이 뭐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한 각 정보 하나 던져놓고 이 외접원의 이 삼각형 기준이죠. 외접원에 대한 길이비를 줬다는 건 엮으라는 얘기다. 엮으라는 얘기죠. 그 비율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그때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까지 줘버린 건 확실한 거죠. 두 사인 법칙을 엮어봐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베타에 대한 정보가 나왔고 그걸 토대로 나머지가 뚫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푼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해석의 포인트가 어디였는지 스스로 점검도 좀 필요해요. 알겠죠? 이게 왜냐면 그냥 도형안이 허우적거리면서 답을 구한 친구들은 다 펴고 나서 답은 나왔는데 이게 내가 어떤 힌트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뭘 조합해 썼는지는 정리 한번 해야 돼. 특히 이런 류의 이제 호흡 문제들은요 항상 정리하면 딱 포인트가 보일 거야. 그런 해석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조 두 비를 통한 사인 법칙 연결의 핵심이 아닐까 싶네요. 그게 뚫리면 뭐 나머지는 쭉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잘 체크해서 풀어보도록 하여라. 그 다음 넘어가세요. 또 뒤에 이 못 잡아낸 문제가 335번입니까? 네, 요거 같이 해보죠. 여러분 증명 박스는 이제 요즘 또 이게 증명 박스가 잘 내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수열에서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증명 박스에서 털리면 이건 맞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냐면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냥.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수열 후반부에 그 수학적 기납법에 아무래도 이런 증명 박스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때 되면 선생님 그런 얘기 해드립니다. 여기는 스킬 파트다라는 겁니다. 수학적인 어떤 그 논리를 점검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문맥 파트, 문맥 점검.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증명 박스 푸는 툴을 얘기해드리면요 글을 쫙 읽어서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하면서 가시고. 알겠죠? 만약에 시간이 급하거나 글을 읽었는데 뭐 복잡해 읽지 마 그냥. 알겠죠? 박스로 바로 들어가서 그냥 박스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뭐 필요한 정보가 없어 그럼 거슬러 올라가는 게 훨씬 실전적 풀이로서는 훨씬 수월해요. 알겠죠? 그래서 뭐 제일 베스트가 얘가 하는 짓을 다 읽어가지고 얘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뭘 구하는지가 다 판단되면서 박스까지 끌고 가면은 제일 베스트인데 그게 가다가 뭔가 막 엉키거나 이상하거나 시간이 없어 그러면 읽지 마 그냥 박스로 가세요 그냥. 알겠죠? 그럼 여기 그림을 보시면 얘가 그림이 되게 복잡하게 있습니다. 원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원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한번 그어놨습니다. 여기 보자. 여기 지름이 하나 그어져 있는 느낌이고요. 이게 여기 정보가 잘 파악된 친구들은 뭐 좋고요. 알겠죠? 그게 안 된 친구들은요 빨리 얘가 한 박스로 빨리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 거 복잡해 도형이 그죠? 이렇게 T, C2, C, A, B, C, 베타 1, 베타 2. 얘가 준 것만 다 표현한 거야. 빨리 가볼게요. 자, 일단 잘 안 풀리는 입장이니까 바로 가시죠. 가로 가시죠. 가운데 뭐 읽었다 치고 뭐 못 읽은 친구는요 읽지 마 그냥. 알겠죠? 박스 빨리 가. 저기 가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그 위에 빨리빨리 그 근처로 올라가야 돼. 삼각형 O1, O2, B와 삼각형 O2, O1, B가 합동이래요. 얘가 준 거야. 알겠죠? 지금 O1, O2, B O1, O2, B 이 삼각형이랑 그죠? 반지름 두 개 껴있는 거죠. 그 다음에 O2, O1D 이 삼각형이랑 얘랑 합동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합동이고요. 그때 그리고 이제 AB 길이를 K라 했을 때 AB 길이를 K라 했을 때 AB K라 여기 K죠. 그죠? K라 했을 때 여기 K면 합동이네. 합동이 상관없구나. K라 했을 때 그거 하시죠. BO2와 O1D가 2루트 2K BO2와 여기가 2루트 2K 잠깐만요. 요거 지름입니다. 지름이에요. 지름 알겠죠? 직각입니다. 여기가 3K 만큼이에요. 피타고라스. 오케이? 요거 뭐 동영상 보여서 알겠습니까?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반지름이 나오죠. 반지름이 2번 3K입니다.
그죠? 네, 지름과 연결된 직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얘기한 게 어디냐? O1D 여기도 이루트 얘는 뭐 합동이었잖아 아까. 그렇죠? 그런 팀입니다. 그리고 AO2 어차피 이거 밝혀내는 얘기네. 그렇죠? 뭐 AO2를 밝힐 때 이제 찾아내야죠. 이게 지름이니까 직각이야. 알겠죠? 그래서 빗변이니까 3K 가는 3K다. 가는 3K입니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BO2A 요각을 얘기하는 거죠. 요각이 2분의 세타 1인가 봐요. 뭐 왜인지 금방 밝혀지는데 얘가 외곽이라서 이등변이거든. 알겠죠? 근데 뭐 필요 없죠. 얘가 얘기했잖아. 그렇죠? 얘가 2번 세타 1인데 여기에 대한 코사인이 가래요. 요거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코사인은요 3분의 2루트 2죠. 나에서 얘기한 코사인 2분의 세타 1은 저기서 바로 나오죠. 3분의 2루트 2입니다. 나죠. 나도 밝혔다. 그죠? 나까지 한번 밝혀지고요. 그럼 다해서 다도 다 줬죠 얘가. 삼각형 O2BC에서 O2BC 좀 할까? 삼각형 O2BC 이런 이상한 삼각형이네요. 요 삼각형에서 뭘도 알겠습니다. 여기서 BC가 K래요. 얘가 K래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 저희가 왜 K입니까? 그걸 네가 왜 관심 갖지? 그죠? K래잖아 그냥 K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BO2가 2루트 K BO2 이건 알고 있는 건데 2루트 K 여기 2루트 K 알았어. 그리고 CO2B 여기도 얘가 지금 2분의 세타 1이래. 선생님 왜요? 그걸 네가 왜 가지고 가냐고. 얘가 얘기했잖아. 그죠? 내가 밝힐 건 밝히면 되는 건데 얘가 줬으니까 거기 코사인 법칙 때리래. 그게 나오나 보네. X 코사인 법칙 그죠? 얘들아 그런데 민상훈 맞니? 그죠? 코사인 때리면 코사인 2분의 세타 1 얘는 반대편의 제곱을 빼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 x 제곱 더하기 4의 8k 제곱 곱의 2배 4 루트 2kx x 구해야 돼. 그러면 되겠다. 그쵸? 정리 좀 하시죠. 여기 곱해버리면 3분의 아쉽더라도 3분의 4인 8이 16k x는 x제곱 더하기 7k 제곱입니다. 넘겨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6kx 더하기 7k 제곱이 0이다. 인수분해를 해봐야 되지 않나요? 3 곱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6kx 더하기 21k 제곱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되는 모양이죠. 3일 잡고 보자. 뭐 있냐? 3, 9, 7 7, 4를 하면 되죠? 9 마이너스 되었습니까? 그죠? 이러면 되네요. x는 3분의 7k이거나 또는 x는 3k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x의 세팅을 보면 얘가 지금 3분의 7k 아니면 3k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게 지름이 3k예요. 지름이. 그죠? 제가 보면 현이니까 지름보다 클 리가 없죠. 그죠? 자, 지름 같을 리가 없죠. x는 3분의 7k이다. 그래서 다는 3분의 7k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봐봐요. 이게 앞쪽에 어떤 스토리 라인이나 내용을 전혀 몰라도 알겠죠? 풀이에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박스 문제니까.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체크 한번 보시죠. 자, 이제 그 다음 수업을 하면 되겠네요. 체크해 보시죠. 잠깐만요. 체크해 보세요. 됐습니까? 이 직면 박스로 냈던 것들은 항상 이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뭐 할 게 없었죠, 사실. 그죠? 얘가 깔아준 대로 접근만 했으면 되는데, 이상 그렇지? 깔아준 대로 가기만 하면 금방 뭐 풀이기를 잡아줬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데 아닌 경우 있습니다. 아닌 경우는 네가 그렇지 치고 가야 돼. 얘가 하고자 하는 걸 해줘야 되겠죠? 얘는 그러지 않았다. 얘는 뭐 출구를 다 줬어, 그렇죠? 연산만 잘해주면 답이 나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런 구조가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직면 박스에 기대서 뭔가 여기서 나오는 그 유형들이 이렇게 이제 삼각함수 활용도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 쪽도 좀 나옵니다. 미분 쪽에 뭐 접선이나 어떤 뭐 최대치수나 그래프 추론 이런 걸 할 때도 직면 박스 기대서 뭔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는 아니면 아예 이제 원래 나오던 수열 파트에서 이런 게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런 그 증명 형식의 박스 문제가 나온다면 먼저 1차적 접근은 박스부터 들어가. 알겠죠? 앞뒤 문맥 체크 다 해봐서 박스를 쉽게 뚫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쓰실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 풀고. 알겠죠? 근데 그걸 봤을 때 박스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데 그 정보가 앞뒤에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죠.
알겠죠? 얘가 어디서 나왔지? 아 여기서 나왔구나. 그걸 안 돼. 어디서 나왔지? 그래 찾다 보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읽으면서 풀어야 되는 상황이었을 수 있어. 그런 문제 더 그 확률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렇죠. 1차적으로는 박스로 잡아오시고 안 되면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식의 접근하면 좀 더 풀기는 수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뒤에 박스 문제 몇 개 더 있으니까 그걸로 풀이 못했던 친구들 한번 연습해 보시고 이제 수열 파트로 얘기를 들어도 혹시 또 질문 있습니까? 혹시 풀는 없냐? 안 풀고 그런 미흡한 친구들 아니? 짧은 친구들인 것 같네요. 일단은 네, 수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입니다. 여기 나중에 밀린 것들에 대한 진도 학습 끝나면 좀 밀린 학습에 대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이제 주 진도는 기본 얘기들은 다 잘 아시는 거라 주 진도는 빨리 좀 빼겠습니다. 오늘은 수열에 대한 총 정리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최근에 아마 미적분에서 수열 역할을 하니까 거기서 또 사용을 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열 정리 좀 해볼게요. 큰 3단원이죠. 수열입니다. 수열. 우리가 수열은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수열의 표현 방식입니다. 중괄호 안에 이제 일반을 적어놓고 대입을 해서 나열을 하죠. A1, A2, A3, A4를 나열하죠. 예,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첫 번째 항통 우리가 초항이라 부르고 얘를 이제 만항이라 부르고 n번째 일반항이라 부르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열을 잘 다룬다는 것은요 일반항을 잘 구해내는 거죠. 일반항을 잘 구할 수 있으면 수열을 이제 말 그대로 수열을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거니까 일반화만 잘 시키면 다양한 어떤 성질 얘기를 다 해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수열인데 표현을 좀 정리하면 일단 첫 번째가 SN이죠. 이거 무슨 뜻이죠? SN 무슨 뜻이야? 성민아 무슨 뜻이야? A1부터 그렇죠? A1 첫 번째 항부터 n번까지 합을 구해라 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그렇죠? 요놈의 성질이 두 개 있습니다. SN의 성질 S1은 뭐랑 같다? A1과 같다. 그죠? 그 다음 SN에서 SN-를 빼면 어떻게 되죠? AN이 되죠. 그렇죠? 단 얘는 언제만 쓸 수 있다?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다. A1은 제로 못 구하죠. 왜냐면 여기다 1을 넣어버리면 S0가 생기기 때문에 S0는 우리가 이제 표현하지 않는 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항부터 이렇게 구하고 첫 번째 항은 이렇게 구하고 맞습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수열을 좀 편하게 다루기 위해서 선생님이 개수랑 칸수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개수 같은 경우는 뭐 23부터 57까지 이 숫자 몇 개 있어? 건아 숫자 몇 개야 이거? 30 몇 개? 33개 있어요? 성민 어떻게 생각합니까? 35개 2개나 차이 나네요. 네, 35개죠. 알겠죠? 개수는 빼고 1 더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개수는 챙겨주세요. 수열은 이게 따지면 중요하잖아. 알겠죠? 개수는 그 제일 합수 끝수에서 굳이 공식 쓴다면 제일 합수를 빼고 1을 더한 게 개수입니다. 넌 알겠니? 1 빼는 게 아니고 1 더하는 겁니다. 알겠죠? 칸수는요. 칸수라는 건 이런 거예요. A23이 있어. 얘가 뭐 5래. 등차가 뭐 3이 등차 수열이야. A57을 구하래. 이거 어떻게 보여? 이런 거 할 때 칸수를 쓰는 거야. 자, 세이마는 칸수라는 거 이런 겁니다. 만약 A1, A2, A3가 있어요. 이 숫자 몇 개 있어요? 3개죠, 3개. 이 개수. 칸수는 A1부터 A3까지 몇 칸 갔냐고. 2칸 갔죠, 2칸. 그죠? 이게 2칸 갔으면 공차를 2번 더 했을 거란 말이야. 한 번 갈 때마다 공차를 더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23번째에서 57번째까지 몇 칸을 한 거야, 이게? 칸수 따지면. 칸수는 개수보다 하나 작기 때문에 그냥 빼시면 돼요, 그냥. 알겠죠? 빼면 어떻게 돼? 34칸 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아마 이 57번째 항은요, 5에다가 3을 34번 더 했을 겁니다. 이렇게 바로 배울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이 칸수를 다루는 거는 수열을 다루는 엄청난 실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칸수와 개수를 좀 잘 구분시켜서 기억해 놔라. 칸수는 끝수에서 맨 앞수를 빼면 됩니다. 여기 이제 칸수를 구하는 방식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끝수, 그 개수와 칸수는 좀 구분시켜서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수열을 들어오면 요거 이제 기본 표현들이고요. 알겠죠? 기본적인 이제 용어들 뿐인 거고 알겠죠?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 배웠던 수열이 크게 두 개 있죠.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뭐 등비 수열, 등차 수열은 뭐 1차함수를 더하는 수. 등비 수열의 1차함수를 곱하는 수. 그렇죠? 모든 등차와 등비는 첫 번째 이제 일반항을 잘 구해야지. 일반항. 일반 어떻게 구해요? 일반을 구하는 공식 뭡니까? 민서가 뭐냐? 얘는 뭐야? 등차수 일반 어떻게 구해? 너 잠깐만 있어봐. AN 있어요. 이런 것도 할 줄 알죠? 3, 7, 11, 15 무슨 수열이야? 그래서 등차수열이죠. n번째가 뭡니까? 3 더하기 4에 n-를 그렇죠. 그건 맞니? 네, 이제 일반항은 이렇게 구하는데 보통 이렇게 안 쓰지 않습니까? 전개하지 않나요? 그죠? 4n 마이너스를 이겼네. 됐습니까? 보통 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일반항은요, 민성아 얘기했지만 되게 단순한 구조입니다. 여기 적어보면은 자 등차부터 얘기해 볼게요. 바로 간단한 증명을 해보죠. 등차 수열이 A1, A2, A3 이렇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 수열이 좀 쫄려? 일반항 구해놔. 그러고 풀어. 알겠죠? 수열을 잘 다뤄? 일반항 보통 안 구합니다. 보통 애들이 탁탁탁 찍어서 풀지 이렇게 안 구합니다. 수열이 좀 쫄리는 친구들은요 모든 문제마다 일반항을 적어놔 일단. 아 A는 A구나. 그럼 되게 쉽게 풀려요. 문제가. 머리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항이 있으면 확실히 다르게 편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본인에 맞게끔 잘 사용을 되는데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핵심이 모든 항을 우리가 이제 A와 D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죠? 초항을 A라 두고 D를 더해가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그냥 A라 쓰면 되고, 그죠? 얘가 이제 A한테 1 더하기 A 플러스 D라 쓰면 되겠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A한테 두 칸 넣은 거잖아. A 플러스 2D가 되겠죠. 뭐 이런 식입니다. 얘는 A 플러스 3 되겠죠. 우리는 항상 일반항을 잘 구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n번째 항은요. A1에서 공차를 n-1번 더했겠죠. 번호 맞습니까? 그럼 얘는요. A 플러스 n-1D라고 보통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항을 보통은 이렇게 A 플러스 n-1D라고 많이 쓰는데 사실 우리가 이게 지금 그 수열에서는 요 n이 이게 변수기 때문에 이게 함수에서는 x가 변수니까 우리가 보통 함수를 표현할 때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진행하잖아. 그렇죠? 수열은 n이 변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내림차순을 진행해야죠. 어차피 아까 써봤지만 다시 전개를 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얘를 내림차순 정리하면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 이렇게 외우시는 게 편해요. 일반항 빨리 구할 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3 7, 11, 15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가 얼마야? 4죠. 그쵸? 일반항은 AN은요? 4N으로 시작할 겁니다. 흡사 우리가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4인 걸 다루듯이 알겠죠? 등차 수열은 뭐 N은 거나 1차식이니까 그 기울기 위치에 자리 잡는 게 공차죠. 그래서 4식 더하고 있으면 4N으로 출발하면 되고요. 알겠죠? 공식에 적용하면요. 선생님은 저 공식을 쓰기 때문에 3 빼기 4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일반으로 구하시면 되는데 알겠죠? 공식이 외워지는 게 좀 어색한 친구들은요. 아무래도 여기 여러분들 더 익숙할 거니까 알겠죠? 저건 어차피 쓰면 또 전개해야 되니까 알겠죠? 좀 어색한 친구들은 이거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상수항 잡는 거잖아. 그렇죠? 직선의 방식 같은 거니까. 그러면은 A1이 지금 3이면 여기 1 넣었을 때가 3 빼야 될 거 아니야. 1 넣으면 4니까 얼마 빼야 돼? 1 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알겠죠? 본인이 이렇게 약간 암산 연산하시면 가볍게 이 내림차순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차로 기울기가 잡고 뒤에 숫자는 뭐 공식으로 하면 얘가 A-D인데요. 알겠죠? 요걸 외워두시든 아니면은 이 숫자 조합을 보고 찾아내시든. 알겠습니까? 어차피 1차식이니까 어렵진 않다 해서 쌤은 이제 일반항을 이렇게 많이 쓰긴 할 거예요. 그래야 바로바로 식이 나오니까. 알겠죠? 자, 등비의 수열 일반항은 어떻게 되죠? 등비는요? 여기 뭐 바로 증명해버릴까? 등비 수열은 위에 쓸게요. 초항을 보통 A가 쓰죠. 그죠? 등비는 R을 곱해가는 과정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 AR 제곱 AR 상승이 가겠죠. 쭉 가서 AR N-1 제곱 되겠죠. 그렇죠? 얘는 뭐 이 개념서에 나와 있는 이 모양이 이쁘기 때문에 굳이 건들 필요는 없습니다. 초항 곱하기 아래 N-1 제곱이다.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등차 등비의 일반항부터 확실하게 탁탁 구하는 연습부터. 알겠죠? 요게 이제 무한급수 쪽 공부할 때 등차 등비 다루는 게 어색함이 없이 잘
진행되는 친구들은 뭐 문제에 맞게끔 필요하면 일반어를 구하고 아니면 뭐 됐고 그냥 문제에서 요구하면 구하면 되고 하겠죠. 근데 약간 버퍼링이 있는 친구들은요 등차 등비 나올 때마다 일반어를 구해놓고 푸세요. 그러면 쉬워요. 알겠죠? 어려워질 리가 없기 때문에 일반어는 확실하게 구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성질이죠. 성질. 등차 수열은 이제 합의 성질을 갖고 있죠. 얘는 고배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성질. 고배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가령 예를 들면 등차 수열을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꼭 첫 번째부터 오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등차 수열은 어떤 성질이 있다? 양 끝에 뭐가? 합과 얘 둘의 합과 가운데 한 개 몇 배? 2배와 항상 같다. 그래서 등차가 나열되어 있으면 양 끝에 합이 일정하죠. 알겠습니까? 왜냐면 얘가 한 칸 뒤로 가면 D 하나 더 있을 것이고 한 칸 앞으로 하면 D 하나 뺐을 거기 때문에 둘의 합은 유지가 되는 거죠. 가운데 껴있는 요놈을 뭐라고 불러? 등차 중앙이라고 그러죠. 요거 명칭일 뿐입니다. 알겠죠? 등차 중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요. B가 A씨의 등차 중앙일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B를 가운데 두면 얘가 등차 수열이야 이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요놈의 2배가 얘랑 같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알겠죠?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도요. 등비 수열 몇 개를 나열한 상태에서 꼭 초항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고배 관계이기 때문에 얘 둘의 뭐가? 곱. 얘 둘의 곱. 가운데 하나 있으면 제곱이 똑같죠. 알겠습니까? 가운데 걸 2번 곱한 거. 요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비 중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요 세 번째 표현. 등차 수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특정항을 표현할 때 A와 D로 표현하다 보니까 뭐 5번째 항 그러면 A 플러스 4D, 10번째 항 A 플러스 9D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모든 항을 A와 D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죠? 여기서도 표현 등비 수열의 표현은 모든 항을 A와 R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차 등비 관련된 문제에서 힌트가 2개 나왔다. 그럼 게임 끝난 거죠. 알겠죠? 왜? A와 D를 구하고 A, R을 구하라는 거니까 A와 D나 A와 R을 구해버리면 일반항이 나왔을 거니까 얘가 요구하는 모든 게 해결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수능형 문제로 가면요 등차 등비 관계된 문제가 나왔는데 성질을 요구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4점짜리 좀 어려운 문제들은 뭔가 등차 등비만이 갖고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걸 잡아내길 바라는데 만약에 본인 입장에서 그게 잘 안 보이는 입장이라면 어차피 힌트가 2개는 깔려있을 거란 말이야. 식으로 밀고 가면 웬만하면 답은 다 나옵니다. 웬만하면. 알겠죠? 물론 이제 되게 어려운 문제는 규칙을 보지 못하면 못 푸는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A와 T나 A와 R로 산수 잘하면 돼 그냥. 그래서 이쪽 라인 좀 쉽단 말이야. 아무래도 규칙이 보이면 좀 수월하게 푸는 거고 규칙이 안 보이면 좀 빡세게 푸는 거야 그냥. 식으로 밀고 가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밀고 가서 이 A와 T와 A와 R로 적분을 다 때려버리면 답은 나온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내용은 정리해놓고 문제 풀어볼게요. 네 번째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죠. 등차 수열의 SN 구하는 방법. SN의 합이니까 요 공식 어떻게 되죠? 등차 수열 공식 뭐야? 거나? 기억나? 2분의 항수 곱하기 초항 플러스 마랑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글로 좀 외워주세요. 알겠죠? 등차 수열 확보하려면 몇 개인지, 초항이 뭔지, 마지막 항이 뭔지 이게 필요한 거죠.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여기서는요 등비 수열의 SN 요거 뭐 무한 등비 흡수할 때 도수쌤 좀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등비 수열 그렇죠? 어땠습니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이 공비의 한 그릇 좋아했어. 항수승 마이너스 1. 얘가 공비가 1보다 클 때부터 쓰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순서만 바꿔 쓰죠. 공비가 작으면 반대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의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승 이렇게 쓰는 거죠. 증명은 그냥 하겠습니다. 공부한 친구들은 따라오세요. 해드리죠. 여러분 알겠습니까? 공비가 1일 때는 공식이 없죠. 그건 그냥 더하면 되니까. 알겠죠? 공비가 1인 등비수열 이런 거죠. 1이 실제 존재합니다. 공비가 1인 거? 3 이런 게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이죠.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부르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공비가 1인 것들은 뭐죠? 만약 여기 S10을 구해라. 어떻게 하면 돼? 3을 10번 더해라 이 말이죠. 30. 공식 날 필요 없죠. 그냥 더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등차 등비의 기본 이론은 이렇다. 기본 이론 알겠죠? 이 내용들을 좀 잘 숙지해서 이제 풀이에 적용을 좀 해보면 되는데 여기도 이제 기본적인 연산 문제들은 잘 풀 거라 예상되는데요. 봐봐 337부터 일단 눈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이 풀이가 충분히 가능한 것들은 가볍게만 읽어가면서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337 보시죠. 337 보시면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힌트가 2개 나와있죠? 그죠? 요건 뭐 그냥 AD로 조지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냥 그래. 그쵸? 뭐 A1은 A일 것이고 A2는 A 플러스 D일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나와있는 A3 더하기 A4 더하기 A5는요 요게 지금 이제 40으로 돼 있는데 요건 뭐 다 AD로 조지면 답은 나올 텐데 그건 이해되겠죠? 그쵸?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나올 텐데 이게 등차니까 사실 등차에서는 이런 걸 보면 제일 먼저 이런 눈을 가져야지. 얘 둘이 합이 얼마야? 2A4일 거 아니야. 등차 중앙이 있을 거니까. 그쵸? 얘가 결국 뭐야? 3A4를 얘기하는 거죠. 45다. 그쵸? 그래서 A4가 얼마다? 15다. 이렇게 바로바로 좀 이렇게 눈이 보여야 돼. 알겠죠? 오케이? 그거와 일환으로 338 봐봐. 338. A8에서 A4를 빼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4D죠 4D. 그죠? 이걸 이제 A 플러스 7D, A 플러스 3D를 넣어도 물론 나오는데 알겠죠? 이제 우리가 빨리 눈을 훈련시켜야 되니까 알겠죠? 요거는 그냥 4D죠. 4D가 28이다. 공차고해라. D가 7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열에 들어있는 그 규칙과 함께 이런 관계들이 빨리빨리 보이는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342번처럼 342 봐봐요. 어디 기억 재생용입니다. 342 봐봐. 세 번째 항이 70이고 일곱 번째 항이 46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일단은 힌트 2개 줬으니까 A와 D 다 잡아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수열의 상황을 체크해보면 세 번째 항이 70이고 일곱 번째가 46이면 줄어들었으니까 공차가 아마 음수였겠네. 그쵸? 맞아? 그때가 뭐랍니까? 몇 번째까지 합이 최대냐 물었어. 이거 언제까지 합이 최대야? 네? 여러분? 요 말 기억 안 나요? 등차 수열. 이거 내신할 때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등차 수열. SN의 최대 최소. 모의고사에서도 은근히 잘 나옵니다. 알겠죠? 엮어서. 여러분 필기장에 이렇게 적어놨죠? 부호, 변화, 직전까지 합. 제가 뭐 내신에서 워낙 유명한 문제였으니까 알겠죠? 뭔 얘기냐면 뭐 이런 거죠. 등차 수열이 봐봐. 등차 수열이 AN이 이런 게 있어. 5 공차가 마이너스 2야.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가고 있어. 보통 이렇게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는 문제에서는요 SN의 최대를 구해라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S1이 얼마야? 5죠. S2는요? 5 더하기 3 8이죠. 커지고 있죠. S3는요? 9입니다. 커지고 있죠. 네 번째 항을 더하는 순간 다시 작아지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하는 거는 이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호가 바뀌기 전까지야. 이게 만약에 초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였으면 반대 버전 얘기를 되겠죠. SN의 최소를 구해라. 뭐 이런 구조의 문제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항이 70이고 일곱 번째 항이 46이다 라는 건요. 쌤이 그 수열을 잘 다룬다는 게 이런 겁니다. 등차니까 몇 칸 간 거야? 4칸 간 거죠? 그쵸? 그러면 얼마 더 있니? 마이너스 24 더한 거 아니야? 맞아? 공차가 6이었겠네. 마이너스. 괜찮습니까? 그럼 얘가 쭉 밀고 가다 보면 언제 마이너스가 되는지 잡으라는 거잖아 지금. 마이너스 되기 전까지 잡인 거니까. 그쵸? 그럼 봐. 자, 쫄리는 친구들은 일반항 구하시면 되고요. 그죠? 일반항 구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수에 잘 보이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46에서 6을 몇 번 더 뺄 수 있어? 7번? 그죠? 7칸을 더 가는 거야. 7칸 가면 A14가 7칸 간 거죠. 42를 빼면 4였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부터 음수였겠네요. 그죠?
14번째까지 합이 최대가 되겠다. 잡아낼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지금 난 뭘 한 거냐면 나열을 한 거죠. 그잖아. 나열을 봐봐. 수열은 나열이 되게 중요해요. 나열을 다 쓰지 않은 것 뿐인 거지. 그냥 뭐 3번째 항 쓰고, 뭐 7번째 항 쓰고, 뭐 10번째 항 쓰고, 뭐 12번째 항 쓰고 이렇게 툭툭 나열해서 잡아내는 거죠. 알겠죠? 수열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게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잡아낼 수도 있고. 그러려면 이제 칸수 개념이 잡혀 있어야 여러 칸을 좀 툭툭 진행하면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항을 구할 친구들은 A에는 일반항 여기서도 보여줘요. 공차가 마이너스 6이었지. 마이너스 6n으로 출발하고요. 세 번째 항이 70이려면 여기 3 넣었을 때 70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3 넣은 게 마이너스 18이니까 더하기 88 되겠네. 얘가 아마 일반항이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럼 내가 할 일은 마이너스 6n 더하기 88이 언제 음수가 돼? 6n이 88보다 크면 돼. n이 3분의 44보다 크면 돼. 얘가 약 14. 얼마니까 15번째 항부터 음수겠네. 그쵸? 14번째까지가 양수였을 거기 때문에 14번째까지 합이 최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수열 다루기가 좀 어색한 친구들은 항상 이런 일반항을 정확히 구하세요. 그죠? 자기 식에 맞게끔. 쌤은 그냥 세 번째로 바로 구해봤지만 뭐 꼭 A를 잡아야 구할 수 있는 친구들은요 빨리 A 잡아서 구해. 일반항 적어놓고 그걸 풀면 되죠.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등차수 일반항 구하는 것 A와 D로 정리해서 푸는 것을 여기 앞으로 좀 연습을 하라고 문제를 깔아놨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합 얘기 쪽으로 갈게요. 합 쪽에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쉬었다가 등차 합과 분비 합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상관없죠. 네. 자, 보시죠. 여러분 그 370번 한번 풀어보세요. 등차 분비합만 공식 쓰는 거라고 답변인지 체크만 하고 그리고 SN 성질까지 좀 등차 분비 수열 정리를 끝내놓자. 370번 한번 해봐. 네, 이렇게 이제 확보하는 것까지는 여러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여기 파트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등차 수열의 합쪽에 오히려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하나만 쌤이 틀을 잡는 이야기로 하나만 잡아드리면 375번 요거 이제 옛날 나온 이제 평가원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뭐 그 뒤에는 이제 식에 의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숙제를 드린 다음에 다음 시간에 풀이를 하고요. 375만 내가 한번 잡고 그 다음 뒤에 그 합에 관한 성질 내기 정리만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375 보시면 n개의 항으로 375번입니다. n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등차 수열이 n개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하고 이제 처음 4개의 합이랑 마지막 4개의 합을 준 상태입니다. 375번입니다. 처음 4개의 합과 마지막 4개의 합을 주고 그 다음에 전체 합을 주고요. 그 상태에서 n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제 판단하거나 다룰 때는 아무래도 등차 수열을 갖고 있는 성질이 저는 이제 합의 성질이 있다 보니까 얘가 말한 봐봐. 처음 A1, A2, A3 이렇게 쭉 있는데 깔아볼게요. 처음 4개에도 관심이 있고 마지막 4개라는 건 n-3부터 an-2, an-1, an까지 이렇게 n개의 항이 있는데 그죠? 얘가 말하기를 전체 합은 이거 다 더하면 이제 260이 나오고 그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4개의 합은 합이 얼마다? 26이고 뒤에 4개의 합이 134다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첫 번째 눈이 이제 요게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등차수리니까 이게 처음 4개랑 마지막 4개 합을 준 이유는 얘와 얘의 합이랑 얘와 얘의 합이랑 그죠? 얘와 얘의 합이랑 얘와 얘의 합이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게 각각의 합을 준 이유는 요걸 정리하는 거죠. 알겠죠? 그 말은 A1 더하기 AN의 합이 총 4개가 있다는 게 그쵸? 그게 바로 얘들의 합일 거니까 얼마 되겠어? 16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처음 4개와 마지막 4개 합을 준 이유는 요거 잡으라고 준 거야. 첫 번째 거와 마지막의 합이 40이다 라는 걸 준 거죠. 알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전체 합이 260일 때 총 몇 개인지 파악해봐라. 이러면 뭐 방향 확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체 합을 구해보면 여기 전체 합 SN입니다. SN은 2분의 함수가 n개일 것이고 그렇죠? 초항 플러스 많은 걸 준 거죠. 초항 플러스 많은 40이다. 이게 이제 260이다 라는 거죠. 이걸 풀면 총 몇 개 있었는지 파악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요 합의 성질에 포커스를 둘 수 있다. 알겠죠? 그걸 가지고 만든 문제 또한 있으니까 그건 또 숙제로 하시면서 풀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얘기를 나눠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N에 들어있는 성질 측면은요, 이런 겁니다. 389번으로 가볼게요. 자, 기본 공식이나 뭐 AR, AP로 정리하는 건 잘 하시는 것 같으니 389번을 보시면 거기 가봐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389번이랑 390번이랑 같이 좀 읽어보시면 선생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려 하는지 감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거기는 등비로만 문제가 나와 있는데 등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걸 이제 선생님이 수열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드리냐면 부분합의 성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뭐 처음 어떤 수열에 n개의 합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 플러스 1 더하기 n 플러스 2 더하기 n 플러스 3 더하기 가서 그 다음 n개의 합도 구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n개 2n 플러스 1, 2n 플러스 2, 2n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쌤이 등차 혹은 등비 수열을 n개씩 합을 끊어온 거야. 알겠죠? 등차 수열이 n개가 쫙 있는데 이게 이제 n개 합, 그 다음 n개 합, 그 다음 n개 합 이렇게 같은 개수만큼 합을 구하면 얘네들은요 등차나 등비였을 때 그 성질이 유지가 될까 안 될까요? 성질이 유지가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등차 수열을 깔아놓고 세 개의 합, 세 개의 합, 세 개의 합 예를 들면 봐봐 AN이 등차인데 여기 아예 증명 보여드릴게요. 등차 수열을 보시면 등차 A1, A2, A3, A4 이렇게 있어. 조금만 깔아볼게요. 7, 8, 9까지. 내가 이 등차 수열을 봐봐. 3개씩을 더해서 숫자를 적고요. 3개씩을 더해서 숫자를 적고요. 3개씩을 더해서 숫자를 적었어. 이 덩어리들이 등차를 띄겠냐 이 소리야. 알겠죠? 등차를 띄죠. 왜 그러냐면 봐봐. 얘가 이리로 갔으면 3칸 갔을 거 아니야. 3D 더 있겠죠? 3D 더 있겠죠? 3D 더 있겠죠? 총 이 9D 갔어. 9D. 그죠? 여기 마찬가지죠. 3칸이니까 9D를 더했을 겁니다. 등차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까? 이게 등비라도 마찬가지야. 등비 같은 경우는요. 세개합을 쓰면 이 덩어리에다가 R 세제곱을 더 곱해버리면 분배가 돼서 얘가 탁탁탁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등비로 보면 얘가 이제 이게 아니라 R의 세제곱이 공비가 되는 항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세 칸의 합도 마찬가지. 여기에다가 R 세제곱 곱해버리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탁탁탁 곱해지니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얘도 R 세제곱 되겠죠. 알겠습니까? 즉 같은 개수만 잘라 풀면 알겠죠? 등차 등비 유지가 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뭐 그런 건데 여기 문제를 보시면 3, 8, 9 보시면요. 봐봐.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이 있는데 이게 등비든 등차는 같은 라인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합을 주고요. 그 다음 10번째까지 합을 주고요. S10이죠. 20번째까지 합을 구해라. 이런 질문 자체가 이제 이 수열을 5개씩 합으로 묶어서 말아야 돼. 이런 뉘앙스인 거죠. 알겠죠? 그 밑에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모든 항에 서술하는 수열, 등비수열 A에 대해서 뭐 첫째 항부터 N까지 발생을 한다. S22, 3S12고 S10분의 S30을 구해라. S10, S20, S30 이런 거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 또한 등비수열을 유지되는 그런 힌트를 낸 겁니다. 알겠죠? 이게 합의 개수가 좀 규칙적인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쌤이 이제 390번을 얘기 좀 해보면 390번을 만약 내가 푼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문제를 딱 보고 아 요게 10개씩 끊어보라는 얘기구나 라는 판단이 먼저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390번에 제시된 등기수열을 내가 10개씩 끊어서 정리해보면 요런 식입니다. 잘 보세요. 자, S10이 있을 거잖아. A1부터 A2를 지나서 A30까지 합이, A10까지 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A11부터 A11을 지나서 A20까지 합이 있을 것이고, A21부터 A22를 지나서 A30까지 합이 있을 건데, 그죠? 지금 얘가 얘기하는 모든 이 이야기들이, 그죠? 여기 10개씩 끊어서 보라는 뉘앙스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S10이 얼마나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관계만 준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할게요. 요 합을 그냥 대문자로 초항으로 잡고요. 어차피 등비수열 유지될 거니까. 요 놈은요, R 곱하기 A. R 제곱 곱하기 A. 이런 관계, 즉 등비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가 말한 S20이라는 건 얘들의 합이죠. 즉 1 플러스 R의 A라는 거죠. 요 S20 됐습니까? 그 다음에 S10이라는 건요, A니까 3A죠. 됐어요? 아하, R이 2라는 걸 잡아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얘는 2A가 될 것이고 얘는 4A가 될 거죠. 그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S10분의 S30을 구하라는 건 내가 지금 S10을 A로 잡았으니까 분의 S30은 다 더하는 얘기죠. 다 더해버리면은 7A다. 답은 7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등차 등비는 같은 개수의 합으로 정리가 하면, 그죠? 그 규칙이 유지가 된다. 라는 걸 토대로 만든 문제가 여기 언저리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렇게 잘 사용해서. 알겠습니까?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돼? 그냥 AR로 조진됩니다. 알겠죠? AR로 조진다라는 거 이런 거죠. 거기 나오면 만약에 이런 규칙을 보는 걸 자기는 훈련하면 연습을 하는 거고, 알겠죠? 그게 안 보이는 친구들은 S30 이러면 이제 선생님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R 마이너스 들고 A에 R에 30승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10으로 때려 넣어서 다 정리하시면 어차피 답은 나오는 구조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등차 등비는 항상 대안이 있는 거야. 규칙적인 포인트로 뭔가 구해지고 내가 알고 있는 식의 형태를 적용할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인 거고, 그게 안 되면 그냥 A, D, AR로 정리 산수 잘 하시면, 알겠죠? 답은 나올 수 있는 게 보통만 킬 전까지는 충분히 다 먹히니까, 알겠죠? 본인이 잘 판단 안 되면 빨리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그 10개에 대한 대응으로는 안 되면 숫자 나열도 좀 해보시고 이런 규칙들 발견해 보시고 그래야지만 풀리는 문제 또한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 언저리에서 또 고민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 거라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이 SN의 성질로 갑시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SN이 좀 풀어봐. N제곱 마이너스 아니 신고로 하자. 3의 N승 플러스 1일 때 이런 S를 만드는 AN을 구해보세요. 어떤 수열 AN은 뭐 처음부터 n번째까지 합을 SN이라 하면 할 때 SN이 A일 때 AN을 구해라. 구해봐봐. 이거 구해봐봐. SN이 제일 때 전원 SN을 만드는 AN을 구하시오. 이게 뭐 하시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수 저거 무슨 수열 할 것 같아? 등수랍 아니야. 일단 해봐. 일단 비스무리한 느낌. 여러분 하는 거 봐야 그게 맞게끔 제가 설명을 잘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이러고 있어? 네? 뭐하는 중이야? 아 그거야? 알았어. 구해봐봐 빨리. SN은 성질 쓰면 돼. 이걸로 구한다. 이건 아니잖아. 시계 모양 다르잖아. 똑같나? 다르지 않니? 아니요. 응. 다 적었어? 하고 있어. 알았어. 하고 있어. 아닌 것 같아? 알았어. 뭐 좀 이상한데 그래. 봐봐요. 역시나 그죠, 여러분.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의 테마는 SN을 가지고 SN으로 AN 구하기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SN으로 AN 구하는 건요. 딱 한 가지 방식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원래 풀이는 알겠죠? SN으로 AN을 구해요. 여기 썼거든요. SN의 식으로 SN으로 AN 구하기. SN으로 AN 구하는 방식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 이렇게 풀어야 돼요. 첫 번째, 일단 A1부터 구하셔야죠. S1을 가지고. 알겠습니까? A1을 먼저 구해놓으시고, 두 번째, 이제 AN을 구하러 가야죠. SN에서 SN-1을 빼는 겁니다. 단 얘는 n이 2 이상에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SN을 가지고 AN 구하는 거 저거야 원래. 저거 정석이에요. 알겠죠? 그럼 내가 봐봐. 야 SN이 얘일 때 이걸 만들어주는 AN 구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저거 그대로 푸는 거 원래. 알겠죠? 그럼 A1은 어떻게 구하는데? 1로 4잖아. A1은 4고요. AN은요? SN에서 SN-1을 빼야죠. 그래서 3n 상수해야지.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제곱. 요게 이제 3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의 n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거 되겠죠? 3의 빼기 2니까 2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제곱이다. 그죠? 자, AN은 2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제곱인데 얘는 언제? 2 이상에만 쓰는 식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 확인해 봐야죠. 여기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2잖아. 얘는 4잖아. 연동이 안 되죠. 이럴 때는 답을 이렇게 써야죠. A1은 4인데 두 번째 항부터는 이 식에 대입하면 돼. 뭐 정답은 이겁니다. 뭐 이게 주관식이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선생님 이게 무슨 수열입니까? 라고 한다면요. 이런 수열은 이거야. A에는 첫 번째 항은 4야. 두 번째 항은 여기 대입해야지. 여기 대입하면 6이죠. 세 번째 여기 대입해야지. 3 곱하기 18 되겠죠. 54 되겠죠. 뭐 굳이 따지면 두 번째 항부터 등비를 띄는 거. 이런 이상한 수열입니다. 이런 수열은 등비 수열을 부를 수 없습니다. 알겠죠? 초항이 이상하잖아. 그렇죠? 뭐 두 번째 항부터는 등비를 띄지만 등비 수열이라 부르기 좀 어려워. 알겠죠? 그런 특이한 수열을 갖는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SN을 가지고 질문이만 시그마 뭐 K는 1부터 뭐 20까지 AK 보통 이런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올 텐데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AK를 구해요.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 A1을 따로 더하고 2부터 20까지를 따로 가져야 돼요. 왜? 첫 번째 변투잖아. 쟤는 식으로 엮을 수는 없으니까 초항은 따로 더하고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합으로 풀면 되겠죠. 그럼 얘는 등비합으로 구한다면 초항이 6일 것이고 공비가 2고 항수가 19개가 되는 등비수열합을 쓰시고 더하기 4 이렇게 해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SN이 특이한 놈들은요 초항이 이제 연결이 되는 놈인지 아닌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연결이 안 되는 놈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적분 대신해서 무한급수에서 초항을 변태로 세팅해놓고 무한급수의 합을 구해라 이런 문제. 식을 밀고 가면 다 틀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동이 되는 체크를 하시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SN으로 AN 구하는 건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만약에 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얘는 이제 선생님이 일부러 모양을 좀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딴 거 하나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SN이 뭐 이런 문제도 있어. 로그 2에 n 플러스 1분의 2에 1대 AN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풀면 돼? 똑같이 풀면 돼. 원래 SN과 AN 구하는 건 저거밖에 없어. 저거밖에. 알겠죠? S1 따로 잡고 A1 따로 잡고 SN에서 SN만 빼서 AN 잡고 연동이 돼? 그럼 시간 한글로 쓰면 되고 연동이 안 돼? 초항을 또 따로 관리하시고 뭐 이런 과정인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SN이 어떤 식이든 간에 모든 AN은 저렇게 구하는 건데 만약에 질문이 야 A 10 하나만 구해봐 이렇게 문제냈어. 이러면 이제 굳이 1번까지 구할 필요 없는 거죠. 왜? 10번째 하나 구할 거면 S10에서 S9만 빼면 될 거 아니야. 10 대입한 거에서 9 대입만 빼면 되죠. 알겠죠? 굳이 1번까지는 오바일 수 있겠지. 알겠습니까? 여기 이제 그럼 우리가 SN이 주어지면 SN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든 간에 우리를 SN으로 AN 구하는 건 요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죠. 기본적인 정석이니까. 여기 이제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요걸 잘 기억해 두시고 단 여기서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아무래도 등차 등비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특히나 수능으로 가버리면 수능은 범위가 넓다 보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된 문제에서 만약에 SN을 만났어 거의 80% 이상 등차 등비예요. 걔네들이 SN만 요구할 거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필기장에도 등차 등비 수열은 SN의 모양을 좀 외워둬라
라고 정리해드린 겁니다. 우리가 일반항도 AN이 만약에 3n 플러스 1이야. 이거 무슨 수열이죠? 저 무슨 수열이에요? AN이 저랑 무슨 수열이에요? 이거? 등차 수열 아닙니까? 공차 얼마예요? 3이죠. 어떻게 알았어? 아니 경험상 이제 알고 있죠. 얘가 공차잖아. 그죠? 1차식이면 등차 수열이죠. AN이 만약에 3 곱하기 2n승이야. 뭐 n마이너스 1이 아니면 상관없어 알겠죠? 저 등비수열이죠. 지수식만 딱 있으면 등비수열이야. 공비 얼마인데? 2죠 2. 뭐 초항은 6이겠죠. 1대입하면 6이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미 등차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모양을 알고 있죠. 모양이 쉬우니까 알겠죠? 그 모양에서 공차와 공비도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등차 등비수열의 SN 마찬가지예요. 등차 수열의 SN 모양이 명확합니다. PN제곱 플러스 QN꼴로 생겼죠. 얘의 특징은 상수항이 없습니다. 알겠죠? 등비수열 일반항 시험할 때 이렇게 해보자. 등비수열 일반항 마찬가지. 등비수열의 합 SN 마찬가지입니다. 등비수열 SN은요. 어떤 숫자 곱하기 아래 n제곱 마이너스 B꼴로 생겼습니다. 이 둘의 특징이 뭐냐면 둘 다 S0가 0이 되는 형태예요. 요걸 만족해야 돼. 물론 S0라는 건 없어요. 식의 모양을 체크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n에 관한 2차식이 나왔는데 상수항이 없어. 저거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면 저렇게 나와. n에 관한 지수식인데 Rn승 n자리 0을 딱 대입해서 0이 돼? 아 그거 등비수열 합이야. 알겠습니까? 모양을 정확히 외워두시고 이 모양에서 우리가 요것도 알 수 있어요. 요 최고차항의 2배 2p가 공차입니다. 우리가 일반항도 시계 모양에서 공차 알 수 있잖아. 등비수열은요 요거 공비입니다. 공비 미치 공비죠. 미치. 알겠죠? 저 정도까지는 체크해놓고 있는 게 수월하다. 왜? 거의 80% 이상 저런 문제를 낼 거니까 얘들이. 이해됐습니까? 예를 들면 봐봐. 요 에세이는요 이미 보자마자 알죠. 이거 등비수열합이 아닙니다. 등비수열합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등비수열합은 아니죠. 알겠죠? 왜냐면 이게 0을 넣으면 2가 됩니다. 0이 돼야 되는데 2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등비합이 아니고요. 저게 등비합이 생기려면 이런 생겨야 돼. 3의 SN이 3의 n승 마이너스 뭐 이런 거. 요거 등비수열합이에요. 구분 되겠습니까? 그지? 등비합인 걸 알고 있으면 굳이 이런 산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이런 산수 해도 답은 나옵니다. 이게 더 정확한 산수니까 알겠죠? 대신 우리가 시계 모양을 알고 있으면 이거 등비수열합이야. 0은 0되잖아. 그치? 지우식이고 그쵸? 공비 얼마야? 3이죠. 초항은요? 6입니다. 그죠? 아 이런 A에는 2 곱하기 3의 n-1제곱이겠죠. 오케이? 이렇게 써보시면 초항도 연동되는 등비가 나오긴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요 모양은 이렇다. 민석이 되겠어. SN이 만약에 n제곱 마이너스 3n이래요. 예를 들어서 이때 AN을 구해라. 요거 무슨 수열합이라고? 등차 수열합이라고. 딱 모양을 체크하고 있어야 알겠죠? 요건 외워둬야 돼. 정확도도 높아지고 시간도 세이브 될 거니까. 등차합이죠. 어떻게 돼? 공차가 얼마야? 최고차는 계속 2배 2죠. 등차 수열이 상수항이 없어야 됩니다. 초항은 얼마입니까? S1 구하면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이요. 그죠? 일반항 2n a 마이너스 d 하시면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다. 물론 얘 또한 이렇게 푸는 건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N을 가지고 A는 구할 때 어떻게 카테고리 잡혀 있어야 돼? SN을 줬어. 나한테 항 몇 개만 물었어. 그거 숫자만 대입해서 풀면 돼. 식이 뭐든 간에 상관없죠.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 순간이야. 그러면 식의 모양 체크부터 하세요. 등차 등비수열합이 아닌지. 알겠습니까? 이 두 모양을 체크부터 해야 돼. 해서 등차나 등비항, 공차나 공비 잡아서 초항 잡아서 일반항 바로 구하세요. 10초면 되겠죠. 그죠? 선생님 처음 보는 SN인데요. 빨리 정석으로 들어가세요. 다 나올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SN 딱 만나면 탁탁탁 구분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상한 식이 나왔어? 그거 저거야 그냥. 알겠죠? 쫄지 마시고 초항 잡고 일반항 잡은 다음에 연동되는지 확인하시고 초항이 연동이 안 된다면 이제 뭐 시그마나 이런 문제 넘어갔을 때 초항을 건드리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부러 되는 거야. 초항을 따로 더하시고 두 번째 한번 규칙을 밀고 가시고 이런 식의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이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까? 초항을 건드리지 않거나 초항이 연동되는 환경이라면 뭐 상관없지만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함정을 많이 파니까 그거를 좀 챙기고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거 챙겨서 정리를 잘 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SN의 성질 문제는 지금 얘기한 이 정도 이야기면 푸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해서 푸시면 되고요. 자, 400번 문제 하나만 우리 이제 풀고 마무리 하시죠. 400번입니다. 자, 이건 그냥 쌤이 같이 풀게요.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좀 선생님 몸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요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죠. 그때 수열 S2N-1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래요. 자, 이런 걸 만나서 이게 좀 새로운 어떤 수열의 세팅이잖아. 그렇죠? 이런 걸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냐라는 거죠. 봐봐. 자, 지금 얘네들이 이제 좀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만들 때는요. 이게 함수로 보면 새로운 정의 함수일 것이고 수열은 이제 새로운 정의 수열인 건데 수열이 보통 이렇게 표현하니까 봐봐. S2N-1을 새로운 수열을 잡은 거야.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요 놈이 뭐래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래요. 그죠? 이걸 이제 어떻게 세팅할 거냐의 문제인 거죠. 자, 이 상황, 처음 보는 패턴의 어떤 접근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될 거는, 쌤 생각에 두 가지 접근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걸 나열을 하는 거야. 수열은 나열이 잘 보일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S1이 있고, 얘 초항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S3가 있고요. 두 번째야. 그죠? 여기 2 대입한 거잖아. 3 대입한 거, S5, S7, S9, 이렇게 있나 봐.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에 뭘 더하고 있다고? 마이너스 3을 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얘를 내가 표현한다면요. S1 마이너스 6이겠죠. S1 마이너스 9겠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하겠지. 오케이? 이 세팅이 제일 베스트야. 알겠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는요.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어. 식으로 간다면 이건 지금 내가 수열 나열하는 거잖아. 나열하는 해석을 하지 않고 선생님 식으로 정리 안 됩니까? 라고 한다면 S2N-2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식으로 가려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플러스 P라고 해. A라 쓰면 초항 같으니까. 알겠습니까? 1차 함수로 접근하는 거지. 이 또한 나쁘진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쪽도 좋죠. 수열은 이렇게 봐야 잘 보일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힌트에 대한,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대응을 얘기하는 거 알겠죠? 이런 식도 나중에 필요한 순간에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차 수열의 식은 어차피 1차식이기 때문에 정보가 몇 개 있으면 저 뭐 상수항이나 이런 것들 잡아내는 또 힌트는 있을 거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요. S2에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얘는 당연히 이렇게 받겠죠. S2에는 뭐 식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야. 자, 여기에 첫 번째야. S2가 되겠죠. 네 번째, 여섯 번째. 얘가 이제 뭘 뜬다고? 이렇게 하는데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2식 더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힌트를 준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때 질문이 뭐냐면 야, 두 번째 항이 1일 때라고 나왔어. 그죠? 요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게 SN밖에 없잖아. SN의 성질은 저거밖에 없습니다. A2를 잡아준 이유는 뭐겠어? S2에서 S1을 뺀 게 1이다 해서 그렇죠.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SN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뭘 구해라? A8을 구해라. 얘도 저렇게 받아야지. 그렇죠? A8 구하려면 S8에서 S7을 뺀 요값을 구하는 얘기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S2 마이너스 S1 1인 건 알고 있고요. S8과 S7을 잡아내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S8 같은 경우는 여기 있잖아. S2에서 6을 더한 거네요. 세칸 맞으니까. 그렇죠? 아, 얘는 S2 더하기 6이라고 했겠네요. 그죠? 얘는요. S1에서 3을 3번 뺐으니까 S1 마이너스 9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얘가 준 식을 살려내려면 여기에서 여기 빼라는 거니까 이 식은요. S2 마이너스 S1에 1 빼기 얘니까 더하기 15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얘가 얼마다? 1인 거 준 거죠. 16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봐봐. 처음 보는 환경에 대한 정리는 나열을 해야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게 수열을 대응하는 자세인 거지. 식으로 막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열을 좀 해서 상황을 잘 인지하시고 거기서 잡아내는 훈련부터 해야죠. 그게 안 되면 식으로 가는 거지. 알겠죠? 이게 파트마다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수능형을 많이 가다 보면요. 결국 이제 풀이법이 확실하게 세팅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지금 뭐 수두도 이제 많이 후반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그렇잖아. 뭐 그래프처럼도 했다가 뭐 해석도 넣었다가 아니면 식으로도 갔다가 이게 되게 다양한 접근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내가 이제 치고 빠지고 잘해야 되는 환경이라면 수열 쪽은 이제 이거와 식의 괴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뭔가 얘가 주는 포인트 안에서 뭔가 규칙을 발견해서 뭘 끌고 간 게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없어 그럼 식으로 또 빨리 밀고 들어가야지. 알겠죠? 뭐 그런 관계도 놓이는 거야. 이게 다 좀 애매함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쪽 수능조 파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1차적 접근 규칙 발견이겠죠. 나열이겠죠. 알겠죠? 거기서 얻어진 게 없어 그럼 빨리 돌아와서 사고를 전환시켜서 식으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등차 등비에 대한 문제를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자, 과제를 드리는데 오늘 이제 등차 등비 얘기만 했습니다. 337부터 다 했어. 401번까지인데 자, 여기에서 특히나 이제 수능형 문제는 여기서는 좀 빡센 게 딱 두 페이지인 것 같아요. 108페이지와 109페이지. 이게 이쪽이 이제 아무래도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다양한 수능 기출 문제들입니다. 평가 기출 알겠죠? 그래서 그쪽을 꼭 풀어오시고 나머지 이제 시간이 빠듯한 친구들 항상 얘기하지만 그 풀이 방향성이 뻔히 보이는 것들은 지금은 수원 수준 좀 제껴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알겠죠? 단순하게 그냥 AD로 접근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제껴놓더라도 사이사이에 평가원 기출도 껴있습니다. 알겠죠? 앞쪽 문제라고 그냥 아예 다 개념 문제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꼭 훑어보면서 시간 여유는 다 풀어오시고 정 안 되는 친구들은 뻔한 문제만 제끼고 알겠죠? 좀 표현이 좀 특이하다, 처음 본다 이런 거 풀어보면 좋습니다. 풀어와서 같이 좀 막히는 것들은 해설을 같이 해보는 게 낫겠죠? 알겠습니까?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